엔비디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조용히 등장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을 향해 밀어붙인 끈질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상징이 된 엔비디아, 지금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 회사를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 회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컴퓨터 성능의 중심에는 언제나 CPU가 있었고 CPU를 빠르게 만드는 회사들이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관점에서 보면 GPU는 그저 화면을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고급 옵션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세상을 그와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시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화면 속 가상의 세계가 얼마나 풍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래픽이라는 영역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단한 기업으로 인정받지만 초창기에 엔비디아는 여러 번 실패했고 심지어 존폐의 기로에 선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기술은 앞서갔지만 시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미래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픽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는 엄청난 개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적으로 회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더 현실적인 화면, 더 생생한 가상 세계, 더 높은 수준의 시각 경험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GPU가 CPU만큼, 아니 CPU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999년에 이르러 엔비디아는 GPU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스스로를 그래픽칩 제조사가 아니라 GPU 시대를 여는 선도 기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GPU를 컴퓨터의 두 번째 두뇌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과장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표현은 점점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PC 게임이 고도화되고 3D 그래픽이 점점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면서 기존 방식의 연산으로는 그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GPU의 가치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픽 연산을 동시에 수없이 많이 처리하는 GPU의 구조는 점점 더 고해상도, 고품질, 실시간 렌더링을 요구하는 게임 시장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고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게임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면 그 성공을 확대하는 정도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게임 회사와 협업을 하고 더 많은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래픽 성능 순위를 올리는 데만 힘을 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GPU라는 기술의 본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GPU가 단순히 화면을 그려주는 칩이 아니라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컴퓨팅 엔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단지 게임에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 시뮬레이션, 기상 예측, 유체 역학, 금융공학, 시각화 기술, 그리고 아직 이름도 정리되지 않았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 이 구조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캐치했습니다.
AI 연구가 아직 본격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 대부분의 기업과 투자자들은 AI를 막연한 연구 분야, 먼 미래의 이야기 정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GPU 구조가 딥러닝과 같은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AI가 뜨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AI가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GPU를 활용해 AI 연산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엔비디아가 내놓은 것이 바로 CUDA였습니다. CUDA는 GPU 위에서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도록 돕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도구 덕분에 대학 연구실,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GPU를 이용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실험하고 개선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CUDA가 점점 더 많은 연구에 사용될수록 AI와 고성능 연산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GPU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의 필수가 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과 생태계를 제공하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칩 설계만 잘해서는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이미 CUDA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논문과 코드와 산업 솔루션이 모두 CUDA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가 아무리 비슷한 성능의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이 점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GPU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CUDA라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통해 개발자 커뮤니티를 붙잡아두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기술 습관 자체를 엔비디아 중심으로 굳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와 생태계가 결합된 독특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은 AI가 갑자기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오랫동안 조용히 GPU와 CUDA를 준비해온 엔비디아의 시간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번역, 추천, 자율주행, 의료진단, 로봇, 그리고 지금의 생성형 AI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최신 AI 기술의 중심에는 대량의 연산 작업이 있고 그 작업을 수행하는 엔진으로서 GPU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모으고 누군가는 서비스를 기획했지만 그 모든 층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든 하부의 계산력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둔 GPU와 그 위에 올려진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수록 엔비디아는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엔비디아는 더 이상 그래픽카드 회사도 단순한 반도체 회사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AI 시대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의 구조가 바뀌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AI 연산을 기본 탑재 기능처럼 제공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서버용 GPU, AI 전용 가속기, AI 슈퍼컴퓨터 플랫폼까지 다양하게 제안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클라우드를 통해 AI를 이용할 때 대부분 엔비디아의 기술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하고 최적화 도구와 라이브러리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를 사용하는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AI 연산뿐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산업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공장 자동화, 의료 영상 처리, 스마트 시티,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등 더 넓은 영역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단순한 연산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센서 데이터 처리, 3D 공간 이해, 물리 시뮬레이션, 실시간 반응 능력이 모두 결합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형태의 플랫폼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차량용 칩과 더불어 자율주행 개발, 테스트,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전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 GPU 기반 연산을 얹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엔비디아를 단지 AI 칩 기업이 아닌 미래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자로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을 만든 힘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상 남들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GPU에 투자했고 AI가 돈이 된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도 개발자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장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서도 미래에 반드시 필요할 기술이라는 확신이 서면 그 방향으로 자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위험도 컸고 실패도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단기 성과에 따라 전략을 이리저리 바꾸지 않았고 긴 시간 축에서 기술의 방향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GPU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AI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을 때 엔비디아는 이미 모두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회사는 기회를 잡은 기업이라기보다 기회가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만들어 놓은 기업에 가깝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따라갈 때 엔비디아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지점을 선점했습니다. GPU, CUDA, AI 가속,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트윈, 이 모든 연결고리 속에서 엔비디아는 한 번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AI가 더 강해질수록, 산업이 더 복잡해질수록,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계산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날수록 엔비디아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면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분산될 것 같지만 오히려 복잡성 때문에 인프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소수의 플레이어가 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수 중 하나가 지금은 거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성장한 이유는 단순한 운이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래픽을 가볍게 볼 때 그래픽에서 미래를 받고 세상이 AI를 의심할 때 AI의 가능성을 믿었고 세상이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두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의 구조를 먼저 본 회사, 그리고 그 구조를 혼자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인 회사, 그 집념과 일관성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 문장 안에는 자연스럽게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산업이 AI와 연결될수록 그 이름은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엔비디아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준비한 기업 중 하나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강한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